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오늘 저는 사법권의 독립을 근본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있는 소위 상대 악법에 대하여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개혁이라는 가면을 썼지만 그 실체는 권력자를 위한 방탄성 입법이자 평범한 시민들을 끝없는 소송의 늪으로 밀어넣는 사법개혁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권력의 필요나 입맛에 맞게 사법제도를 뜯어고치겠다는 발상이라면 이것은 사실상 사법 쿠데타나 다름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장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재판소원제는 사실상의 사심제입니다. 유권무죄, 무권유죄,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고착화시키는 대학입니다. 우선 대법원 확정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판단하는 것은 대법원을 헌법 최고 사법기관으로 정하고 있는 헌법 101조 위반의 소지가 큽니다. 80년 동안 확립된 3심제가 헌법 개정 없이 변경됨에 따라서 법적 안정성, 판결 확정력의 약화가 초래되고 재판 지연으로 국민의 권리 구제에 동맥경화가 발생하여 실질적으로 국민의 재판 청구권이 왜곡되거나 침해될 수 있습니다. 재판의 지연과 심급의 확장, 사건이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왔다 갔다 함에 따른 막대한 법률 비용의 부담을 평범한 서민들이 도대체 어떻게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권력과 부를 가진 특정 세력은 없고 서민들은 가슴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법개혁을 똘똘 뭉쳐서 반드시 막아내야 할 이유입니다. 둘째, 대법관 승원 문제입니다. 우리 헌법 103조는 사법권의 독립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특정 정치 세력이 대법관 수를 멋대로 늘리고 또한 정치적 이념에 맞거나 친한 구성원들로 단기간에 증원된 자리를 채우게 된다면 사법 독립은 선언에 그치고 사법부는 그 정치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연방 대법원은 9명, 영국과 캐나다는 10명 소수 정예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권은 2004년 대법관 수를 20명에서 32명으로 증원한 다음 그 모든 공석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포드 인사로 앉혔습니다. 그 결과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베네수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완전히 파괴되었고 오늘날의 형편없는 나라로 전락했습니다. 개정된 대법관 증언법에 의하면 현행 14명의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언하고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 재임 기간에 매년 4명씩 3년 동안 12명을 채우게 됩니다. 과연 이것이 국민 여러분 사법권의 독립을 강화하고 신장하는 방향입니까? 우리는 지금 도대체 어느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까? 혹 베네수엘라를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 구성이 정치 권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존재로 인식될 수 있을 때 비로소 성취됩니다. 셋째, 이른바 판검사의 목줄을 재는 법 왜곡죄의 문제입니다. 도대체 왜곡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합니까? 법관의 법 해석과 판단 영역에 형사처벌의 잣대를 들이대겠다고 하는 좌파적 발상 참으로 경악스럽습니다. 우리 현행 헌법전에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가 같은
실질적인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구성 요건들이 즐비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나치 전체주의 체제 하에서 시민의 인권을 유린한 판사 등을 단죄하기 위하여 잠시 도입됐던 독일의 법 왜곡죄는 현재 거의 사문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실익조차 없는 판검사의 목줄을 저는 법 왜곡죄를 하필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선출 권력인 사법부를 선출 권력의 발 아래에 두어 입맛에 맞는 판결을 강요하겠다는 것은 아닌지요. 정말 묻고 싶습니다. 이 법 왜곡죄가 일반 서민들의 폭넓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상한 것입니까? 저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재판 구조를 마련하고자 판검사들에게 재갈을 물리는 이런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그것이 시작된 바로 이 순간부터 우리 국가는 더 이상 법치국가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이 사법파괴 3대 악법의 추진 과정의 졸속과 위헌 논란과 비민주성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민주당은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드디어 이 법안들을 본격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법들은 삼척동자라도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해소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것을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 보복이자 특정인 구하기 계약이라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합니다. 80여 년 유지된 사법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고 변경되는데 여야 합의도 없었고 국회 차원의 입법 공청회조차 한 번도 없었으며 집권 여당의 다수 힘으로 졸속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사회적 수기 절차가 전혀 없어서 국민적 공감대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과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이러한 사법제도 변경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하고 사법적 정의 실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과연 지금의 이 악독한 참담한 시도들이 우리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국민의 인권을 신장해야 한다고 하는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것입니까?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분명하게 요구합니다. 입법과 행정권을 장악하였으니 이제는 사법부까지 장악하겠다는, 그래서 법제의 길로 가겠다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면 즉시 사법파괴 3대 악법에 대하여 제휴 요구권을 행사해 주십시오. 대통령의 책무는 헌법을 수호하는 일입니다. 우리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삼권분립 원칙과 사법관의 독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결단은 삼권분립과 사법관의 독립을 존중하고 이를 통하여 일반 시민의 인권을 신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사법 파괴에 대한 우려와 한탄이 온 전국 각막곳곳에서 하늘을 휘덮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 경고합니다. 제발 여기서 멈춰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위대한 자유 대한민국의 시민들은 자유와 법치를 지키기 위하여 맞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 모두도 위헌적 사법파괴 3대 악법 저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 끝까지 싸울 것을 맹세합니다. 감사합니다.